식판을 바닥에 던지며 호통쳤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사단장 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한 그릇의 밥이 바꾼 부대 전체의 운명,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 실화입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육군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기상 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은 부랴부랴 세면장으로 향하죠. 그리고 7시 30분 식사 시간이 되면 구내식당 앞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늘어섭니다. 이 부대 구내식당에서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는 박말순 여사는 올해 68살입니다.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말순 여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다른 조리원들과 달리 말순 여사는 항상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험담에도 끼어들지 않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말순 여사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조리원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밥을 퍼줄 때도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병사들이 식판을 들고 오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일병 최성우는 말순 여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고향이 멀어서 면회도 자주 오지 못하는 최성우에게 말순 여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말순 아주머니 밥은 정말 달라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최성우가 동기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말순 여사가 지어주신 밥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맛이 납니다. 말순 여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조리원들처럼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통 이 나이 여성분들은 아들, 딸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말순 여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족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죠. 아, 별일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순 여사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품위가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 같은 느낌이랄까요? 행동 하나하나도 단정하고 우아합니다. 예를 들어 식판을 나눠줄 때도 다른 조리원들처럼 대충 툭툭 던지듯 주지 않고 정중하게 두 손으로 전해줍니다. 병사들과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절대 반말을 하지 않죠. 어떤 병사들은 궁금해합니다. 말순 여사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왜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실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못합니다. 말순 여사가 워낙 조용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도 말순 여사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큰 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말순 여사는 긴 주걱으로 밥을 골고루 섞어주고 계시죠. 곧 병사들이 몰려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구내식당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새로 부임한 육군 소령 강도윤이었죠. 38살의 강도윤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형이었습니다. 언제나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을 입고 구두도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했죠. 강도윤 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 처음 구내식당에 들어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장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압감을 풍겼거든요.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긴장했고 조리원들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밥이 이렇게 질어도 되는 겁니까? 강도윤의 첫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떠보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렸죠. 말순 여사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퍼드릴까요? 다시 퍼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밥을 제대로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죠. 병사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윤은 국이 짜다고 반찬이 싱겁다고 김치가 시다고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항상 말순 여사를 향했죠.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겁니까? 이 정도 실력으로 군인들 식사를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순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특히 문제가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와서 식자재 납품이 늦어졌고 평소보다 식사 준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강도윤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아직 일부 반찬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게 뭡니까? 시간도 못 지키고 음식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도윤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말순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식자재가 조금 늦었습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세요. 프로라면 이런 상황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강도윤이 식판을 식당 바닥에 내던진 것은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밥과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나가야 돼요. 군기가 빠졌어요. 군기가. 말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흩어진 밥알 하나하나를 치우는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병 최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계급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강도윤의 갑질은 계속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말순 여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이 잦아졌죠. 병사들은 점점 식사 시간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강도윤 소령의 갑질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 부대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급 부대에서 깜짝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이었죠.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부랴부랴 내무반 정리를 시작했고 간부들은 각종 서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의 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리원들은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했고 식자재 보관 상태도 다시 한번 점검했죠. 말순 여사 역시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점검단이 도착하기 전에 한 명의 남성이 먼저 부대를 찾아온 것입니다. 평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보초병들도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곧 부대 간부들이 나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사단장 이재한이었습니다. 48살의 이재한은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은 전형적인 고급 장교의 모습이었죠. 평소에는 위험 있는 군복을 입고 있지만 오늘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재한 사단장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던 중 군의 식당도 들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병사들은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에 긴장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이재한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위생 상태,
음식의 질, 병사들의 식사 모습 등을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조리원들은 사단장이 직접 왔다는 사실에 매우 긴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음식을 퍼주려고 노력했죠. 말순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이재한이 말순 여사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며 식판에 밥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재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음식을 받기 위해 앞을 보고 있던 이재한의 시선이 말순 여사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죠.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재한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말순 여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재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재한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가득했고 말순 여사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퍼주기 시작했죠. 이재한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식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이재한은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했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말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과 조리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재한은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말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쳐다봤죠. 말순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병사들에게 음식을 퍼주고 있었지만 가끔씩 이재한 쪽을 슬쩍 바라보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재한은 식판을 반납대에 놓으면서 다시 한번 말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말순 여사도 이재한을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이재한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는 걸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 걸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한편 강도윤 소령은 사단장이 식당을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이 평소 말순 여사에게 했던 행동들을 사단장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단장이 부대를 떠난 후 오후에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단장실에는 대대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 간부들이 모여들었죠. 이재한 사단장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구내식당을 둘러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재한의 첫마디에 간부들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와 복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리원들의 근무 환경, 병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간부들의 식당 관리 실태까지 모든 것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구내식당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장이 왜 갑자기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걸까요? 특히 조리원들에 대한 간부들의 언행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이재한의 말에 강도윤 소령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조사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와서 진행할 예정이니 모든 간부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간부들은 복도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 사단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혹시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부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도윤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평소 말순 여사에게 했던 행동들이 문제가 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로 사단장이 직접 나서겠어. 아마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강도윤은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강도윤과 친하게 지내던 하급 간부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소령님, 혹시 들으셨어요? 뭘 말이야? 구내식당 조리원 중에 박말순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아, 그 밥 아줌마. 왜? 그분이 혹시 사단장님 어머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도윤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사단장 어머님이 왜 여기서 조리원 일을 하겠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사단장님이 식당에 오셨을 때 뭔가 이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했다고? 네, 박말순 여사님과 사단장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도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그런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그 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강도윤은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부대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간부들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간부들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거든요. 사단장 이재한의 인사 기록을 검색해 봤습니다. 학력, 경력, 그리고 가족 사항까지 나와 있었죠. 강도윤의 눈이 가족 사항에 머물렀습니다. 부인 김미영 자녀 이수진, 이민준 어머니 박말순.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박말순이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사단장의 어머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강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단장 어머님께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리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판을 바닥에 던진 일, 공개적으로 호통친 일, 인격 모독적인 말들. 완전히 끝났구나. 강도윤은 절망적인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단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상 자신의 행동들이 모두 밝혀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강도윤 소령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떠올렸죠.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문서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부하들과 대화를 해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사단 감사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해 감사관이 내려온다는 통보였죠. 강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관 김중령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간부였습니다. 사단장의 직속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김중령이 구내식당에 도착했을 때 조리원들은 모두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 감사관실에서 나온 김중령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중령은 먼저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들과 개별 면담을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을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강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구내 식당에는 위생 관리를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자신이 말순 여사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중령은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도 개별 면담을 진행했죠. 병사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김중령이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하자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소령님이 박말순 여사님께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병 최성우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소령님이 아주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호통치시고 식판도 바닥에 던지시고 최성우의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이 목격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도윤이 말순 여사에게 했던 막말들, 인격 모독적인 언행들이 모두 증언으로 나왔죠.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계속 혼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소령님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편해졌어요. 언제 또 소리 지르실지 몰라서 다들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병사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중령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죠. 한편 김중령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강도윤이 식판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말순 여사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장면들이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군요. 김중령은 조사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전방부대 구내식당 내 근무 인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인격 모독 사례. 그리고 부제목에는 가해자 강도윤 소령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강도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칠째 감사관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자 혹시 무사히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김중령의 조사 보고서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강도윤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날짜별로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식판을 던진 사건은 별도의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반복적인 언어 폭력 및 인격 모독,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위협적 행동 부하들과 동료들 앞에서의 권위 남용. 김중령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법적 근거와 함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에게 인사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전출 및 대기 발령 조치였죠. 갑작스러운 전출 명령에 강도윤은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출 사유가 뭡니까? 강도윤이 인사 담당관에게 물었지만 담당관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급 부대의 결정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강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짐을 싸면서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말순 여사를 정중하게 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강도윤 소령이 전출 명령을 받은 지 이틀 후 사단장 이재하는 오랜 고민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간 구내식당의 업무가 모두 끝나고 조리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할 무렵 이재하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던 말순 여사만이 식당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재한의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렸습니다. 말순 여사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죠. 3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모자의 만남이었습니다. 재한아,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재한은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탁 하나에 마주 앉았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이재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아. 좋은 아이들도 많고. 말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한의 마음은 복잡했죠. 제가 돈을 들였잖아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받긴 받았어. 고마웠고. 하지만 나도 일을 하고 싶었단다. 말순 여사의 말에 이재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편안히 지내시길 바랐는데 어머니는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여기 사단장으로 있다는 걸 아셨을 텐데. 알았지. 하지만 내가 힘들어질까봐 말하지 않았어. 사단장 어머니가 조리원으로 일한다는 게 알려지면 너에게 좋을 게 없잖니. 이재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조용히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강도윤 소령이 어머니께 한 일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단다. 오히려 그 아이가 걱정돼.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이재한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오히려 걱정하고 계시다니요. 어머니, 그래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은 없어야 해. 하지만 그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겠지. 내가 괜찮다고 해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일이야. 말순 여사의 말에 이재한은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강도윤 소령이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재한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신 병사들, 그리고 다른 조리원들이 받았을 상처를 제가 외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됐어.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일을 그만두시고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말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단다. 여기 아이들이 내 밥을 좋아하거든. 조금 더 일하고 싶어? 이재한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이재한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오해도 풀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해졌거든요.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친 이재한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도윤 소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였죠. 단순히 전출 조치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강도윤 소령에게 사단장실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도윤은 전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했죠. 혹시 추가 징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한 강도윤은 더욱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관이 없었고 문 앞에는 면담 중 마이너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재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 책상 옆 소파에 박말순 여사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이재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다리에 힘이 빠져 간신히 의자에 앉았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소령, 박말순 여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비록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사단장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강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어머니, 이분이 강도윤 소령입니다. 말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소령님, 그동안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많이 힘드셨죠? 말순 여사의 첫마디에 강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질책이나 비난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강도윤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이재안이 말했지만 강도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사과를 계속했죠. 제가 어머님께 한 행동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식판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들을. 강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일어나세요, 소령님. 이번에는 말순 여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죠. 소령님, 저는 소령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말순 여사의 말에 강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소령님 같은 젊은 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어머니, 강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상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말순 여사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령님도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을 거예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준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항상 자신에게 엄격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군기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강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소령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말순 여사의 말에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소령, 전출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강도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강도윤이 나간 후 이재안과 말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재안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윤 소령과의 면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고 구내식당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말순 여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재안 사단장은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들로서 말이죠. 평상복을 입고 조용히 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간부들도 조리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오늘 밥이 특히 맛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치가 정말 시원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간부들의 이런 말에 조리원들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말순 여사는 더욱 활기차게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식당의 시스템 자체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재안의 지시로 식당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거든요. 바로 병사들 개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식판에는 이제 병사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라벨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생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차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죠. 말순 여사를 비롯한 조리원들이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성우 일병 잘 먹고 훈련도 잘해요. 오늘은 단무지 대신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예요. 말순 여사가 최성우에게 밥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최성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시금치 정말 좋아해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식당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을 나누러 오는 기분이었거든요. 김민수 상병, 어제 면회 오셨다면서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박준영 이등병, 감기는 좀 나았어요? 오늘 국을 좀 더 뜨겁게 끓였으니까 많이 드세요. 말순 여사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면회를 받았고,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말이죠. 병사들도 이런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군대라는 집단 생활에서 개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어느 날 한 병사가 말순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다들 내 아들들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봐도 기뻐요. 한편 이재안도 가끔씩 일반 병사들과 섞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신분을 숨기고 평상복을 입고 말이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을 먹으며 병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이름까지 다 외우시고. 맞아. 그리고 밥맛도 정말 좋아졌어. 뭔가 더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야.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밥 주시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져. 병사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이재안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부대에 진짜 어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강도윤 소령은 전출 후 새로운 부대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하들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죠. 말순 여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정성을 담아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습니다. 군의 식당 앞에는 말순 여사가 직접 기른 꽃들이 피어났죠. 병사들은 그 꽃을 보며 더욱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재안은 어머니와 함께 그 꽃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 부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아니야, 나도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 말순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군의 식당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리원들과 병사들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오늘도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며 안부를 물었죠. 병사들의 밝은 미소가 말순 여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